9월분 문제풀이 드리겠습니다. 84번 문제 봐보십니다. 두 개의 제조 부문과 두 개의 보조 부문으로 이루어진 3일의 부문 간 영역 수수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제조 부문 C에 배분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는 얼마인가? 다음 보조 부분 원가는 A 부분의 원가를 우선 배분한다 되어 있습니다. 단계 배분법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A가 먼저입니다. A가 먼저다 표시 두시고요.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러면 A가 먼저니까 보조 부분 C를 적어 놓으시고요. 제조 부분 C하고 D 적어 놓으시고, A에서 발생한 원가가 지금 20만 원입니다. 얘는 바로 배분할 거니까 여기다 적으시고, B에서 발생한 원가가 30만 원입니다. 아직 배분하면 안 되니까 30만 원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거기 영역 수수 관계가 얘가 40%, 얘가 20%, 얘가 4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B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을 색깔을 바꿔서 해볼까요? 8만 원을 배분을 받을 것이고요. 8만 원. 얘가 4만 원, 얘가 8만 원. 그러면 B 이제 배분할 것이 여기 있는 30만 원하고 여기는 8만 원하고 더해가지고 38만 원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B가 C와 D에 공급하는 것이 얘가 50%고 얘가 30%랍니다. 그러면 합계가 80%예요. C에 배분되는 것은 이 38만 원 얘에 대해서 몇 분의 몇? 8분의 5로 가면 배분가 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38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5 나누기 8 해보면 23만 7,500원. C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4만 원 더해보면 27만 7,500원이 답이 됩니다. 이제 단기 배분법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연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89번 봐보십니다. 다음은 3일의 원가 자료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되어 있고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봐두십니다. 뒤에 문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 제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법이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완성품 환산량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크다고 했습니까? 기초 제공품. 전기에 거의 투입된 원가만큼 기초도 넘어와 있는 부분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박스에서 봐보시면 수량에서요. 기초 제공품 수량이 600개의 40%가 완성돼서 넘어왔답니다. 그러면 기초에는 600개의 40% 곱해보면 240개. 240개가 전기에 완성돼서 단기로 넘어왔어요. 기초 제공품으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으로. 그러면 이 240개만큼 차이가 나는데 평균법이 이만큼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으로 가요? 4번으로 갑니다. 선입선출법이 240개 더 적다. 평균법이 더 크다. 봐두십니다. 일단 결론이 뭐예요? 기초 제공품이 있으면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더 크게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크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크다. 여기 지금 가공원가라고 했기 때문에 600개에 대해서 40% 곱해줍니다. 만약에 가공원가가 아니고 직접 재료비면은 600개로 답하는 거고 지금 가공원가 같은 경우에는 40%만큼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4, 6에 24, 240개로 답하는 겁니다. 이 부분 봐두시는데요. 이게 다음 문제 90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90번 문제 별 표시해 두시고요. 90번 문제는 풀이 방식을 알면 금방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헤맬 수가 있어요.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3위는 종합원가 계산재료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65,000개와 53,000개이다. 여기를 볼 때요, 시험장에서는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가공원가구나,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이만 일단 구합니다. 65,000개하고 53,000개 차이 구해보면 12,000개만큼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이 12,000개가 이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60%라면 물량이 몇 개인가는 모르겠는데 60% 진행돼서 넘어왔대요. 그러면 앞에 몇 개? 2만 개 중에서 지금 가공 원가니까 완성도까지 곱해서 2만 개에 대해서 60% 12,000개가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 평균법에서는 이 12,000개도 단기에 완성된 걸로 보지만 선입선출법에서는 구분을 하죠. 정기에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날 것이고 그만큼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완성품 환산량이 더 크다는 거. 이 부분 봐두십니다. 92번 다음 중 차이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2, 3번은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4번에 잠깐 설명 드릴게요. 총 차이란 실제 발생 원가에서 목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원가를 차감한 차이를 의미한다 되어 있는데요. 뭐가 틀렸습니까? 목표 산출량이 아니고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원가를 차감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일 오른쪽을 우리가 구할 때 실제 생산량에 대해서 표준 수량을 지금 곱하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준은 뭐다? 실제 산출량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봐두시고요. 4번이 답입니다. 이제 93번 봐보시면 3일의 표준원가 계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 작업시간은 몇 시간인가 되어 있는데요. 박스에서 실제 생산량이 2,000단위다. 아까 앞에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 생산량이 2,000단위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오른쪽에 실제 생산량 2,000단위를 적게 되어 있잖아요. 2,000단위. 그 다음에 노무원가 발생액이 400만 원입니다. 제일 왼쪽 자료는 좋았습니다. 단위당 표준 허용 시간이 24시간이랍니다. 그럼 2,000단위에 대해서 실제 생산량에 대해서 허용된 시간이 단위당 24시간 허용돼 있답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유리한 가격 차이가 120만 원이랍니다. 여기가 가격 차이인데 120만 원이 유리한 차이다. 실제가 표준보다 적게 발생해야 됩니다. 원가니까. 그러면 가운데는 520만 원이 될 것이고 불리한 능률 차이가 40만 원이랍니다. 40만 원인데 얘가 불리한 차이가 실제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4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48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시간당 얼마의 임률이냐 구할 수가 있는데요. 480만 원에 대해서 2,000단위 나누기 24 해보면 여기가 100원이 나옵니다. 지금 100원이 나오고 지금 뭘 물어봤어요?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인가 이거 물어봤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답이 아니네요. 이 100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100원인데 그러면 520만 원에 지금 100으로 나눠보면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단위가 5만이죠. 52,000시간. 52,000시간이다. 그래서 이 100원을 구해가지고 뒤로 가져옵니다. 520만 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시간은 52,000시간이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시간은 52,000시간이지만 원래 허용된 시간은 48,000시간이었어요. 시간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7번 봐보십니다. 2001년 3일은 신제품 A를 500단위 생산하였는데 이에 대한 단위당 변동원가는 10원이고 단위당 보정원가는 3원이다. 2001년에 신제품에 대한 기초 재고액은 없었으며 기말재고 수량만이 300단위일 경우 전부 원가 계산 방법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2001년 12월 31일에 기말재고액은 전부
기말 재고액은 전부 원가 계산 방법에 비해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 이 문제는요.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변말 초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말 초전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기초재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얘는 0이고요. 기말 재고가 있는데 300단위가 있답니다. 그럼 변동원가 계산하고 전부원가 계산하고 얼마큼 차이가 나요? 고정제조 간접원가만큼 차이가 나니까 거기 변동원가는 의미가 없고요. 고정원가 단위당 3원이랍니다. 여기에 3원 곱해주면 900원이 차이가 날 텐데 보세요. 시험지를 푸실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변동이 0이라면 전부가 얼마다? 900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 전부 원가 방법 대신에 변동 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간대요. 얘 대신에 얘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900원에서 0으로 줄기 때문에 900원이 감소한다. 얘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0, 900 이 가장 간단한 모형이니까 시험지 전부에서 편동으로 간다면 감소하는구나 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99번 다음은 3일의 5월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자료이다 되어 있고요.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에 비해 8,000원만큼 많다면 생산량은 몇 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변말 초전 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스에서 생산량은 모르겠고 판매량은 800개답니다. 제일 밑에 봐보시면 단 월초 재고는 없답니다. 얘는 0이야. 다행히도. 판매 단가가 100원 해서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여기에 이제 기말 제공품 수량부터 나와야 되죠. 그러면 생산량을 우리가 몰라. X 놓고요. 판매량 800개를 빼보면 기말 재고가 될 거야. 그렇죠. 여기에다가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 간접,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만 적용해 주면 되는데요. 고정제조 원가가 24,000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뭘로 나눠야 돼요? 생산량으로 나눠야 됩니다. 생산량을 X라고 놨어요. 그러면 X다. 얘가 지금 얼마랍니까? 8,000원만큼 많다면 8,000원. 얘가 8,000원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변동보다 전부가. 변동이 0이면 전부가 8,000원이니까 맞는 답이죠. 8,000원이 되겠다. 지금 그 얘기죠. 이 산식을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얼마냐면 1,200개. 풀이하시면 1,200개가 됩니다. 이렇게 와서 EX가 2,400이니까 1,200개 맞네요. 답이 3번으로 갑니다. 99번 문제도 이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했습니다. 101번 봐보십니다. 3일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며 제조 과정은 다음에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 되어 있고요. 뭘 물어보고 있냐면 X제품 한 단위당 재료 부피는 30리터, 압착 기계 시간은 10시간, 분쇄 기계 시간은 5시간이다. X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과 재료 원가가 각각 2,000원과 400원일 경우 제품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인가? 뭘로 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품의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판매 가격 2,000원에서 재료 원가 400원하고 위에서 계산한 가공원가, 재료 원가하고 가공원가하고 더해가지고 판매 가격에서 빼면 그게 공원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단위당 가공원가를 구하면 됩니다. 봐보시면 박스 나와 있는데요. 원가 동인, 연간 원가 동인수 옆에 연간 가공원가 총액을 줬습니다. 앞에서 나온 방식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면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메모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지에다가 직접 푸시면 돼요. 그래서 20만 원 옆에다가 풀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척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연간 원가 동일수가 10만 리터랍니다. 그럼 20만 원을 10만 리터로 나눠요. 그럼 얼마 나와요? 리터당 2원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지 옆에다가 2원 해놓고 리터당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창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90만 원이 총액이고 4만 5천 시간이기 때문에 90만 원을 4만 5천씩으로 나눠보면은 20원이 나오고 얘는 앞차 기계 시간당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고요. 분쇄 같은 경우에는 54만 6천 원인데 2만 1000시간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면 26원 시간당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거 다시 봐보시면 X제품 한 단위당 재료 부피는 30리터. 그러면 여기다가 30리터 곱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60원. 그 다음에 압착 기계 시간이 10시간. 여기에 10시간 해주면 200원이 될 것이고요. 분쇄 기계 시간이 5시간. 여기에 5시간 해보면 여기가 13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390원이죠. 다 더해보면. 그러면 단위당 가공 원가는 390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390원에다가 아까 400원 더해보면 790원이 될 것이고 2,000원에서 빼면 1,210원이 나옵니다. 답이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자고요? 시험지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얘만 메모를 하고 바로 곱해줘가지고 구하면 간단합니다. 103번 3일의 차기 예산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 한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안전 한계율 다시 한번 봐보시면 매출액이 300만 원이고 공원 이익률이 25%고 고정 원가가 60만 원입니다. 안전 한계율이 나오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먼저 구해야 됩니다.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봐보시면은 고정원가 60만 원을 뭘로 나누면 돼요? 공원 이익률 2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4배 되니까 240만 원이죠. 안전 한계율 어떻게 구해요? 매출액이 300만 원인데 현재 매출액 이 300만 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얼마나 초과하고 있느냐 그 비율이 얼마냐 그겁니다. 그러면 20% 나오죠. 그래서 답이 1번으로 갑니다. 안전 한계율 시험 문제 자주 물어봅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손익분기점 구할 수 있느냐, 안전 한계율 개념 알고 있느냐. 자주 나오니까 봐두십니다. 105번 봐보십니다. 3일은 기업 전반에 대한 세무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 서비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원, 변동원가율은 6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봐보시면 변동원가율이 60%이기 때문에 공원이익률은 몇 %다? 40%다. 이것을 시험지에다 메모해 두시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5,000원이다. 여기까지 하면 15,000원이 손익분기점이야. 그러면 고정원가를 공원이익률로 나누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오니까 그러면 고정원가는 얼마다? 6,000원이다. 쉽게 알 수가 있고요. 3일 이동 서비스로부터 2,000원의 세전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매출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 6,000원에 대해서 목표이익이 2,000원이다. 얘를 다시 공원이익률로 나누면 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8 나오니까 얘가 2만 원 되겠습니다. 답이 2번으로 갑니다. 얘도 봐두십니다. 나머지는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8번 봐보십니다. 3일은 A와 B의 두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예산에 의하면 제품 A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10원, 제품 B의 공원이익은 5원이다. 2001년 예산 매출 수량은 제품 A가 800단위, 제품 B가 1200단위로 총 2000단위였다. 그다음 실제 매출 수량은 제품 A가 500단위, 제품 B가 2000단위로 총 2500단위였다.
뭘 물어봤습니까? 매출 배합 차이하고 매출 수량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나와 있는데요. 매출 배합 차이하고 매출 수량 차이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도 풀이 방식을 연습을 해두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출 배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품이 두 개입니다. A하고 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제일 오른쪽 먼저 적습니다. 그 전에 10원하고 그 공원이익 10원하고 5원 되어 있는데요. 얘는 계속 같이 쓸 거예요. 10원, 5원 얘는 같이 계속 쓸 거예요. 10원, 5원 얘는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산 매출 수량 제일 오른쪽이죠. A가 800단위, B가 1200단위. 얘가 800단위, 얘가 1200단위. 그러면 총 합쳐가지고 2000단위라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실제 매출 수량 줬습니다. A가 500단위, 얘가 500단위. 그 다음에 제품 B가 2000단위. 그대로 일단, 아이고, 다시. 500단위, 얘가 10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0단위. 얘가 5원이랍니다. 합해보면 2500단위. 여기까지 쉽게 자리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만 적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적어 놓을 때 2500단위 똑같은 단위를 이 매출 배합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40%, 얘가 60%입니다. 2500개의 40%는 1000개죠. 1000단위. 나머지 1500단위 60%. 결국 자료 정리해 놓으시고 얘만 가운데 적어 놓을 수 있느냐 이것만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그러면 제일 왼쪽이 15,000원 나온답니다. 그리고 얘가 17,500원 나온답니다. 여기가 14,000원 나온답니다. 이쪽이 배합의 차이입니다. 매출 배합 차이. 2,5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가 표준보다 적어. 근데 얘는 매출이야. 그러면 분리해. 그 얘기죠. 실제고 표준인데 3,500원 차이가 나는데 매출 수량 차이입니다. 실제가 표준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매출이야 좋은 거야 유리한 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정리해놓고 가운데만 집어넣겠다. 이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10번 문제 봐보십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다. 봐보시면 얘도 정리를 해보죠. 얘는 어렵지 않아요. 새우 순 영업이익은 그냥 줬습니다. 110억. 여기서 뺄 건데 투하자본은 다른 말 없이 총액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모형이에요. 타인자본 비용이 6.25%, 자기자본 비용이 15%, 부채 비율이 자본분의 부채가 100%랍니다. 세율, 법인세율 얘기하는 겁니다. 20%랍니다. 그러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오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 앞에서 연습했는데요. 타인자본이 6.25%야. 타인자본은 이자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니까 법인세만큼 빼줘야 돼. 비용 처리 되니까. 근데 얘가 비율이 1대1이니까 얘는 결국 2분의 1이죠. 가중이 더하기. 자기 자본이 지금 15%라고 했는데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중을 적용해 줍니다. 얘 적용해 주면 10% 나온답니다. 왜 여기가 10%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60억이 EVA가 되겠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는데요. 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차감해가지고 적용하자. 이것만 조심하십니다. 그 다음에 113번 봐보시면
3위는 세 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된 변동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손실이 발생하는 A 제품의 생산 라인을 폐지하더라도 고정비 32,000원 중 7,000원은 계속 발생하며 다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가정할 때 A 제품 생산 라인의 폐지 여부와 회사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얘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폐지 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폐지를 하게 되면 A 같은 경우에 3만 원의 공원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3만 원의 공원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만 원만큼 손해다 그 얘기고요. A 제품을 A 제품의 생산 라인을 폐지하게 되면은 아까 고정비 얘기 32,000원 중에서 7,000원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25,000원은 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25,000원은 비용이 감소하니까 결국은 플러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폐지하게 되면 5,000원 손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답이 3번으로 갑니다.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 5,000원만큼. 답이 3번. 간단한 문제인데요. 풀이 방식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십니다. 119번 문제 봐보십니다. 앞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봐보시면 3일에 A 사업부는 모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단위이다. 3일에 A 사업부 수익과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와 있고요. 3위는 냉장고를 생산하는 B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B 사업부는 현재 연간 10,000 단위의 모터를 단위당 680원에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러면 얘도 분석을 해보면 A에서 B로 공급을 한다 지금 그 얘기죠. B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680원. 더 이상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냥 680원 이상은 못 주겠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가 있고 사내 대체 시 단위당 변동원가 30원을 절감할 수가 있다면 회사 전체 이익 극대화 입장에서 모터의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본 문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봐보시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외부 판매 가격 최소 700원은 받으려고 할 건데 사내 대체 시 단위당 변동원가 30원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700원에서 30원을 뺀 670원 이상만 주면 A 사업부는 B에 공급할 여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A 사업부는 670원. 이거 이상만 주면 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오니까 내부 대체 시 10원의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단위당. 그래서 외부의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다? 670원이 되겠다 해서 봐두십니다. 지금 9월 문제는 상당히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